사는 소리 사소함 9번지. 앞서 올린 12개의 이야기가 다소 무겁긴 하지만 삶의 고통이 자기 사랑으로 이어지고 삶이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이제야 받아들여진다.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나를 이해하고 사랑을 배워가는 여정을 표현하려 한다. 13번째 이야기. 명상을 습관화하기로 했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내 생활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근육병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나고 내 나이 40대에 접어든 시절이다.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정규직이나 출퇴근하는 일은 할 수 없었다. 체력 변화가 실감났고 미래에 누워서 사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살면서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다. 장애인 등록을 했고 혼자 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자신이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심하다 보니 내가 근육병 진행이 깊어져서 누워서 살게 되더라도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 편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맑은 눈빛 하나 간직하고 싶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 마음 다스리는 것은 명상이었다. 명상을 습관화들이면 숨만 쉬어도 명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명상이 깊어지면 내가 알고 싶은 삶의 방향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사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경제 활동도 한계를 느꼈고 건강 문제도 실감나게 변했고 인간관계에서도 무력감을 느꼈다. 나의 상황으로는 사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우울하게 죽음을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궁금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신세계를 탐구했던 정보로는 죽는다는 것은 현실 회피이고 무책임 같았다. 죽은 후가 어떨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사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끝낼 수는 없었다. 죽음에 대한 정보가 요즘보다는 적었지만 임사체험, 윤회, 전생, 사후세계의 정보를 찾아보고 나의 경험과 연관시켜 보아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명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명상센터를 찾았다. 그리곤 치유에 집중하는 명상을 배우는 곳에 갔다. 몇 개월의 명상 교육기간 마지막 즈음에 명상 시간이었다. 지도하시는 분 안내로 침묵 속에 내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안내 멘트는 이 순간에 감사함을 전해보십시오 였는데 안내에 따라 내가 떠올린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라고 했다. 명상 배우는 과정이 좋았고 배움이 컸기에 진심이었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자 내면에서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 소리 없는 말이 들렸다. 그만 아파하거라. 그만 아파하거라.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날 이후 명상 시간에는 같이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지를 옆에 갖다 놓아야 할 만큼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다른 곳에서는 운동과 에너지장 치유에 도움받을 수 있는 명상센터를 만났다.
내가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고 내 몸에 안 쓰는 근육이 운동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처음 이곳에 갔던 날 그곳 센터장님과 마주 앉았다. 한참을 고요히 앉아 있었는데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나요? 나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였는데 눈물이 흘렀다. 갑자기 초면에 이게 웬일인지 이성을 차리려 해도 그냥 눈물이 흘렀다. 이 짧은 문장 2가지. 그만 아파하거라.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 후 20여 년이 흐른 시간 속에 간간히 내게 다가오는 화두이다. 아직도 아파하고 있으며 지난날보다는 자신에 집중하려 할 뿐 나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하려 하지만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 나를 이해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대하는데 조금 너그러워지기도 했다.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관심이 적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삶의 고통이 자기 사랑으로 이어졌으니 삶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이 되기도 한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